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오늘 찍어볼 종목은 제주반도체 영상을 좀 찍을 건데, 우리가 먼저 알고 가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항상 이 미국 시장이랑, 그죠? 우리나라 시장이랑 잘 비교를 해야 됩니다. 이 미국 나스닥 다우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코스닥 코스피랑 비교하는 게 아니라요. 뭘 비교해야 되냐면은 섹터를 비교하셔요. 섹터. 무슨 소리세요? 자, 우리가 항상 우리 증권 방송을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오늘 미국 시장이 뭐 다우가 몇 프로 올랐고 나스닥 몇 프로 올랐습니다. 뭐 국내 시장의 상승이 기대됩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빠지죠. 그죠? 그 크게 큰 틀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빠져요. 근데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미국 시장에서 오른 종목은요. 국장에서 오릅니다. 섹터별로 보면 종목별로 보면요. 그죠? 근데 전체적인 그림에서 우리나라가 빠지는 것뿐이에요. 코리안 디스카운트로.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뭘 봐야 되냐면은 미국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냐, 섹터들이 어떻게 움직이냐 좀 체크해야 되는데, 최근에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이 영향이 우리나라에 직간접적으로 직접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간단한 부분조차 체크 안 하고 미장이 올라갔는데 우리나라 왜 안 오르냐, 왜 안 오르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제주 반도체가 계속 올랐던 근본적인 이유도 한 가지, 뭐예요? 미국의 이 AI 기업이 굉장히 폭등하고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이 일이 한번 됐죠. 애플이 시가총액이 밀렸었잖아요. 누구한테? 마이크로소프트한테 밀렸다. 이러면서 마이크로소프트 뭐예요? 오픈 AI, 그죠? 오픈 AI, 챗 GPT 맞잖아요. 이거 효과로 주가가 오른 거예요.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맞소가 오르는 나스닥, 맞소가 시가총액 1위를 탈환했다. 그러면 뭐예요? AI 관련주가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누구예요? 제주반도체 AI 관련주. 맞죠? 거기다 반도체까지. 엔비디아 플러스 마소. 엔비디아 누구예요? 얘잖아요. 그죠? 올라간 이유 간단하다.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될 거냐? 그거만 보면 돼요.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떻게 될 거냐? 우리가 금요일 날 어떻게 됐어요? 보겠습니다. 자, 금요일에 26일이죠. 26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일봉인데요. 자, 3,500포인트에서 어디? 4,300포인트까지 몇 프로 올랐죠? 거의 엄청난 포인트, 거의 25% 정도 반도체 지수 자체가 올라갔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반도체가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올라간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제주 반도체 언제부터 올랐어요? 작년 11월부터 주가 폭등이 시작했죠. 자, 11월 때부터 어떻게 했어요? 폭등 시작했죠.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우리가 틀을 좀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여기 봤을 때 1일봉으로 보면은 금요일에 필라델 반도체에서 어떻게 했어요? 좀 빠졌잖아요. 2.9%. 어떻게 보면 이 정도면 폭락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건 좀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지수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도체 지수 단기적으로 밀릴 가능성이 있겠죠. 하지만 다른 개별 종목들이, 다른 섹터가 방어해주고 어떻게 돼? 증시는 또 방어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제주 반도체를 봤을 때는 미국 증시를 보는 것이 아닌 미국 증시 안에 있는 섹터들의 흐름을 이해해야 된다. 그럼 우리가 더 나아가서 그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그죠? 어떠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를 체크해 봐야 돼. 그럼 첫 번째 뭐예요? 필라델 반도체 왜 빠졌는지 검색을 해봐야겠죠. 그죠? 기본적인 겁니다. 빠진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필라델 반도체 왜 빠졌다? 왜 폭락했다? 검색을 해보니까 뭐가 나와요? 인텔 쇼크라는 게 나온다. 하루 만에 33도 날라갔다. 인텔 쇼크에 반도체 먹구름. 인텔이 왜 폭락했지? 자, 쳐보는 거예요. 인텔 폭락 나올 거 아니야, 그죠? 다 나올 거예요. 뭐요? 인텔 AI에서 안 보인다. 자, 핵심적인 키워드가 나왔죠. 뭐예요? 아, AI에서 인텔 안 보인다. 2020년도 7월 이후 낙폭 최대. 뭐예요? AI에서 인텔이 안 보인다. 뭐예요? AI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여기서 또 우리가 하나의 좀 해답을 찾을 수 있는데, 보세요. 올해 1, 4분기 시장 컨센서스 하회 실적 전망 후 주가 급락했다. 매도 의견 내는 증권사 속출. 자, 팻 게싱어 CEO AI 참여할 수 있는 능력 있어 라고 좀 나와 있는데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제주반도체 하는데 이게 왜 보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주반도체 흐름에 있어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주가가 올라갈지 빠질지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우리 캐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미국 반도체 기업이 인텔이 올해 1, 4분기 시장 컨센서스 하회하는 실적을 낼 것이라고 밝힌 다음 날인 26일 12% 가까이 폭락했다. 2020년 7월 이후 3년 만에 최대 낙폭이다.
자, 읽어볼게요. 인텔의 주가 폭락은 전날 이미 예견됐다. 인텔은 4, 4분기 실적 발표한 후 시간을 거래해서 10% 이상 급락했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급락한 이유가 이제 읽어보면 나오는데 뭐가 나와요? 월가에서는 반도체 업계에서 인공지능 AI 칩에 대한 강력한 수요로 엔비디아 등 일부 업체들이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인텔 등 중앙 처리 장치 CPU 서버 부품을 만드는 기업은 성장 모멘텀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진단했다. 자, 한스 모세만 앨러스트는 인텔 주식에 매도 의견을 내놨다. 그는 AI가 인텔을 제외한 모든 곳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뭐요? 인텔은 AI가 없다라는 겁니다. 핵심적인 부분 뭐야? 인텔은 AI가 없다. 그럼 인텔은 앞으로 AI 쪽에 개발을 서두를 거고 뭐예요? AI 쪽에 개발비를 더 쏟아붓겠죠. 개발비를 쏟아붓을수록 뭐가 좋아져요? AI에 대한 투자가 좋아진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알고리즘을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온라인 투자 플랫폼 AJ의 벨 투자 책임자 러스몰드 역시 엔비디아와 AMD 같은 칩 회사들이 AI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이 인텔은 뒤처지고 있다라고 짚었다. 다만 최소 15개 증권사가 인텔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다. 이들의 목표 주가 평균은 44달러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만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마지막만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팻 겔싱어 인텔 최고 경영자 역시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이날 미국의 TV 프로그램 출연해 인텔이 엔비디아 스타일의 AI 가속기 시장에 서서히 전진하고 있다 말했다. 겔싱어 CEO는 우리는 AI 시장에 100%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인텔이 이 AI 쪽에서 굉장히 약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뭐예요? AI 쪽으로 투자를 집행할 거다. 투자를 집행하면 어떻게? AI 시장에 더욱더 불타오르겠죠. 그럼 여기서 파생돼 나올 수 있는 게 뭐예요? M&A 이슈라는 거예요. 어떤 기업? AI 칩 기업에 대한 M&A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야, 그게 제주 반도체랑 무슨 상관이냐? 결과적으로 우리가 투자라는 그죠? 거대한 투자라는 게 집행됐을 때, 자, AMD가 인수되고 나서 주가 어떻게 됐어요? 폭등했죠. 그때부터 뭐가 올라갔어요? AI 관련주들, 반도체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체크해 볼게요. 자,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 뭐예요? 자, AMD AI 스타트업 기업을 인수했다라고 좀 나와 있죠. 이러한 부분 날짜 언제예요? 10월 12일입니다. 그죠? 자, 보면은 자일링스 34조 원대 빅딜. 그죠? AMD의 경쟁 업체인 자일링스 인수 협상을 벌이고 있다. 뭐예요? 10월입니다. 10월. 자, 제주반도체 언제부터 주가 올라갔는지 볼까요? 언제부터 올라갔습니까? 날짜 11월. 11월부터 폭등했다. 자, 인수하고 나서부터 주가 어떻게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했을 때, 인텔이 AI 쪽에서 약하고 AI 쪽에 투자를 집행하거나 아니면은 이 부분에 대한 M&A를 결단했을 경우에 제주반도체 주가 어떻게 된다?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이거에 대해서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하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시간에 대해서 어떤 거를 매길 수 있는 거예요? 기간 조정이라는 걸 매길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가격도 조정을 받겠죠.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럼 이거 뭐예요? 가격 조정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두 가지의 관점을 봤을 때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동시에 이뤄진 주가들의 흐름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같이 들어가는 경우 주가의 상승률이 어떻다? 폭발적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텔이 AI 관련된 M&A와 투자를 준비한다고 계산했을 때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럼 주가가 이렇게 폭등하고 3개월, 6개월 동안 단기적으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겪은 회사가 어디 있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하나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금양이라는 회사입니다. 금양이라는 회사가 2차 전지로 굉장히 엄청나게 큰 성장을 하고 나서 이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겪은 후에 그죠? 이 4만원 구간부터 2만원까지 그럼 우리가 지금 뭐가 중요한 거예요? 제주반도체가 아직 상승의 흐름이 끝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조정을 받을지 여기서 한 번 더 튀었다가 조정을 받을지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된다? 체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제가 확실하게 제주반도체 목표가와 어디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에 들어갈 시에 어디서 추가 매수해야 되는지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위에 번호 있죠? 010-9201-6329 이쪽으로 뭐라고 보내면 돼요?
제주라고 딱 두 글자만 남기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이 제주 반도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대응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매도해야 될지 추가 매수해야 될지 목표가는 어딘지 확실하게 받아가세요. 어디? 위에 번호로 제주 두 글자 남겨주시고요. 자, 금약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금약이라는 종목 10월 28일 조정받은 날짜를 보겠습니다. 11월 10일부터 언제까지 조정받았죠? 언제까지? 조정받은 날짜를 계산해 본다라고 하면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계산해 봤을 때 거의 한 2개월 정도 조정을 받았네요. 2개월 조정받고 어떻게 됐어요? 가격이랑 기간 조정받고 주가가 폭등했죠. 그 후에 다시 한번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또 받았습니다. 언제부터? 여기 4월 10일부터 언제까지 받았어요? 자, 6월 30일까지 거의 2달 반의 기간 조정이 있었다. 그 주가 어떻게 했다? 다시 한번 폭등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아, 제주 반도체가 이러한 흐름으로도 갈 수 있구나. 물론 한 번 더 올라갔다 조정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 제가 잘 보고 있는 이런 지지선과 이런 중요한 자리들, 주봉상 올라오는 구간에서 윗골이 달리고 내려왔을 때 이러한 흐름들 제가 전부 다 체크하고 더 주가가 빠졌다 갈지 반등할지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정리해가지고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위에 번호로 제주라고 남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예요? M&A 이슈입니다. M&A 이슈인데, 자, 인텔이 과연 AI 기업을 인수하는데 우리나라 기업을 인수할까 미국 기업을 인수할까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10조 이상짜리 기업을 인수할 가능성이 높다. 5조에서 10조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우리나라에 그런 기업들이 뭐가 있을지 정리를 해보고 그러한 기업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PPT 파일이 있고요. 그 중에 한 5에서 6종목 정도 5조에 10조까지는 아니어도 1조에서 5조 기준입니다. 우리나라. 정리해놨고요. 자, 미국 기준으로 정리해놨습니다. 야, 미국 주식 하지도 않는데 뭐하러 정리해? 미국 주식은 딱 한 종목에서 3종목 정도 정리해놨는데 중요한 건 이 기업을 인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기업을 인수해서 우리가 파생돼서 이익을 볼 수 있는 회사들을 준비해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인텔이 우리나라 회사, 제가 말씀드린 6개의 종목, 그죠? 반도체 이 종목들을 인수하면 당연히 점상으로 날아가겠죠. 근데 이 종목을 인수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알고 가야 된다라는 거고 기대감으로 충분히 주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뭐예요? 자, 미국의 1번에서 3번 기업. 이 기업들이 뭐가 있다? 시가총액이 높다라는 거고 중요한 건 이 기업이 인수됐을 경우 우리나라가 이득을 볼 수 있는 기업들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몇 개 기업? 5개의 기업. 왜? 직접적인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총 10종목이 나오는데 이걸 왜 알고 가야 되냐. 우리가 지금 종목이 우리 2,400개의 종목이 있고요. 우리나라에. 그죠? 그래 이 중에 반도체는 300개, 400개의 종목이 있습니다. 이 중에 10종목 자체만 추리는 것도 엄청난 큰 도움이니까 반드시 어떻게 010-9201-6329 이쪽으로 제주라고 두 글자만 남기셔서 반드시 종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쪽을 보게 되면은 인텔 수혜주 관련돼서 정리를 해놨고요. 종목들이 꽤 많고요. 좀 치밀하게 분석을 해놨기 때문에 보시면은 이쪽에 인텔 수혜주 아까 말씀드린 9종목, 그죠? 이거에 대해서 투자 전략과 매도 전략 확실하게 받아가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뭡니까? 우리가 현 구간에서 이거 지금 알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큰 오산이에요. 제주반도체 이렇게 올라갈 거 알았나요? 몰랐잖아요. 그죠? 그럼 단기적으로 이런 종목들이 머리를 들고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그때가 바닥일 수 있고 충분히 바닥에서 잡아서 3배, 4배 수익 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주반도체 이렇게 빨리 올라올 줄 누가 알았어요. 그지 않나요? 이 바닥 구간에서 11월부터 지금 2달 동안, 2-3달 동안 바닥에서 몇 배가 올랐어요? 9배가 올랐습니다. 10배. 오를 줄 알았어요? 그 누가 알았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무조건 받아가시고요. 필수입니다. 필수.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개인 채널 운영하고 있고요. 이 개인 채널은 명품 차트 분석이라는 개인 채널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품 차트 분석이라는 개인 채널 운영하고 있고, 자, 여기 개인 채널 있죠? 자, 여기 개인 채널에서 6차 매집주 드리고 있습니다. 자, 6차 매집주. 자, 이게 뭐냐면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6차 매집주 드리고 있는 거 아실 겁니다. 제가 뭐 항상 뭐 말씀드리는 거지만 뭐 자랑 아닌 자랑이에요. 사실상 여러분들은 대놓고 사셔도 된다라고 한 종목 중에 안 올라간 종목 없습니다.
기억하시죠? 1차로 드렸던 종목 하나기술 기억하실 겁니다. 몇 프로 올랐죠? 70%. 자, 2차로 뭐 드렸죠? 코인테크. 둘 다 2차 전지였죠. 그죠? 둘 다 2차 전지였고 35%. 그냥 세 번째 뭐였죠? 프로2000. 프로2000 얘도 삼성 SDI 관련돼서 그래핀이 아니죠. 그리퍼. 그리퍼 관련돼서 얘도 한 40% 정도 올랐고 4차 뭐 드렸어요? 4차 에스코넥. 얘도 50% 정도 올랐고요. 5차 뭐 드렸죠? 레고캠, HLB, 그 다음 또 뭐 했어요? ABL바이오, 한미약품 전부 다 올랐어요. 한 번도 안 올라간 종목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제 자신감 있게 드리는 이 6차 종목 고민이 굉장히 많이 돼요. 제가 지금 한 5종목 정도 컨택하고 있는데 솔직히 다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두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세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안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실적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전 이거를 좀 드리고 싶은데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2월 초에 오픈할 거고 일단은 5종목 문자 주시는 분들 다 드렸어요. 다 드리고 제일 유력한 거 2종목 뽑아서 5종목 드리고 2종목 제일 유력한 거 뽑아 드렸으니까 요거 미리미리 받아보실 분들 말씀드리지만 위에 번호로 6차라고 기본적으로 남겨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1차 하나기술 64%, 2차 코인테크 21%, 3차 프로2000 거의 30%. 이게 최소 기준 잡아놓은 겁니다. 최대 폭은 이거보다 10%씩 더 많아요. 최고가는. 일단 아무 여러분이 많이 팔았을 가격대에서 정해놓은 거니까 에스코넥 4차 31%. 그죠? 그리고 또 뭐 있죠? 최근에 말했던 레고캠바이오 엄청 급등하고 있었죠. 레고캠바이오 62%, ABL 31%, 한미약품 52%, 그죠? 25%. HLB 같은 경우에는 빠지고 갈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매집주로 드리긴 했지만 제가 하지 말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부 다 올랐다라는 겁니다. 모든 종목들이 어떻게 다 올랐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스윙 종목도 5종목 정도 더 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 분명하게 체크하셔서 6차 매집주 저는 대놓고 이거는 스윙 종목은 이렇게 손실 보는 경우도 있어요. 수익 보는 경우가 더 많긴 하지만 근데 제가 드리는 이 매집주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제 채널에 전부 다 증거 영상이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되고요. 자, 6차 매집주 간단하게 뭐라고요? 010-9201 6329 이쪽으로 6차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